민주당 혁신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네.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더 개혁적인 인물들을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대신해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네. 이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 당의 단합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일사불란한 하나의 그 단일 대우가 안 돼, 그렇죠. 단일 대우가 안 될 때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개혁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공천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예. 그 걸러질 수 있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제가 작동을 할지 그게 걱정하는 우리 저 열혈 지지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뭐 장경태 혁신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청원을 올려놓고 있는 네. 개혁 공천 방안이 있어요. 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조건 2명 이상 선거구는 경선을 한다. 예. 둘째, 3선 이상 혹은 4선 이상,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정하겠지만 그런 동일 지역구에서 그렇게 천수를 누리던 그런 공천 안 분들은 한다. 그런 분들은 50% 정도의 점수를 삭감한다. 예. 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 뭐 대의원제 폐지도 뭐 기본이겠지만 그 공천 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비를 하는 그런 그 당원들의 바람, 그 바람이 관철이 되면 쉽게 개혁 공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공천이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새롭게 탄생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좀 시사적인 문제. 일본 그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 원자력 오염수 방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집권여당 그다음에 정부가 이게 자꾸 뭐 괴담 뭐 이러면서 전혀 건강에 뭐 영향이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 대처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스탠스, 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권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예. 6월 21일 더 탐사의 보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 IAEA 그 뇌물 그렇죠. 예. 자,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네. IAEA에서 예. 분명히 일본의 편을 들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근거가 없었죠. 네, 그래도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자기 논리를 내세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 과학적 근거가 제시가 됐을 때 예.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그걸 갖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 예. 과학이 이기는 게 정의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게 과학입니까? 예. 더 탐사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얘기를 예. 드리지만 예. 실제로 근데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21일 날 일보 내고 예. 그걸로 그쳤으면은 뭐 가짜뉴스라고 몰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일보가 나오고 26일 날 나온 이보는 또 다른 제보자가 예. 그 사실을 크로스 체크를 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3보, 4보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4보까지 나와가지고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나온 다음부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일본 너희 어떤 입장이냐? 일본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예. 해명을 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는 달라져야죠. 예. 이제는 특히나 지금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정치인이라면 예. 누구든지 예. 최소한 중국만큼은 해야 된다. 아. 너희들이 촉구라도 해라. 왜냐면은 네. 그 내용을 보세요. IAEA에 네. 특정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네. 미리 보고서를 빼돌려 가지고 일본의 입맛에 맞게 다시 검열을 했어요. 그렇죠. 검열을. 예.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면서 자 이제 안전하지?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핵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용납해주고 다음번에 뭐 총선에 나온다? 이런 게 야권 지지자들한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어떤 면에서 좀 아쉬운 게요. 지금 더 탐사의 보도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의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요. 굿모닝 충청, 그다음에 고발뉴스,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는 받았던가?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죠. 예. 뉴스공장도 안 받았어요. 예. 그리고 뭐 받은 데가 성수대로, 예. 송작가 TV,
이런 데밖에 안 받았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검색 제휴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포털에 이제 노출되죠. 민들레. 그러니까 포털에는 이제 굿모닝 충청밖에 노출이 안 돼요. 네, 맞아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준이 생겼다. 네. 이 핵 폐수 문제에 대한 더 탐사의 그 보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진보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태도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 진보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정도의 공식 해명은 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뭔가 이제 또 우리 강진구 기자 최근에 강진구 대표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조만간에 뭐 후속 보도가 나오면 뭐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이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이겨야 된다고 윤 대통령 얘기하셨잖아요. 뇌물 먹고 뇌물 준 사람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게 보고서입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오늘 어디 SNS에 저기 IAEA 압수수색 들어가라 이런 당연히 압수수색해야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하여튼 또 오늘 아마 이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장관급 인사하고 차관급들 인사. 이제 뭐 김홍일 전 고검장을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을 했고. 또 이동관은 이번에는 안 했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직 청문회가 2번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를 한 번에 끝내려고 계속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김홍일하고 같이 한 번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게 되면 그 방통위장의 임기 때문에 청문회를 2번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구나. 자녀 임기만 해야 돼요. 지금 하게 되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2달을 지나서 임명을 하려고? 2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 좀 안 남게 임명을 하면은 이제 뭐 자녀 임기 이런 논란들을 갖다 좀 뭉갤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그렇게 굳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입 안 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타임에는 제가 변희재 찬스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희재 씨하고 방송을 하면서 좀 소득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특히 MB계 내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무리들과 MB계는 공영방송이라는 걸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방송이 자기들 편을 안 들어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편을 들고 말고 이게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껄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국영방송을 만들면 되죠. 지금 국영방송인 KTV가 있잖아요. 국정홍보방송. 그거 하나만? 그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종대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냥 홍보만 하겠다? 그렇죠. 지금 하종대 같은 경우는 몇몇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영상 쓰지 마 이러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충성 다한 사람 사장으로 꽂으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공영방송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동관을 앉혀가지고 공영방송 해체. 그래서 민영으로 쪼개서 파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YTN을 어디 매각하고 뭐 이런 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YTN은 덩치가 작으니까 한 방에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KBS나 MBC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망하게 해야죠. 그래서 수신료 분리수거, 그렇죠. 분리징수 수거가 아니라.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업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압박을 집어넣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이러면서 흔들어 놔서 지금 제가 MBC를 전 TV 뉴스도 MBC만 보는데 MBC 뉴스를 보면 저희는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에 방송 광고의 질을 봅니다. 광고의 질. 근데 MBC 방송 광고의 질이 옛날보다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제약회사 광고 외에는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벌써 광고주들이 몸을 사리고 MBC 수익에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광고의 부분들은 또 애둘러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가령
이제 기획을 잘해서 네. 뭐 드라마면 드라마 이런 것들을 잘 잡고 그렇죠. 또 과감하게 투자할 때 투자해서 스포츠 경기 같은 걸 잡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렇게 광고 이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모든 종편과 지상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서 그것이 특별히 MBC에게 이제 진행된다고 하기는 좀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경영의 묘가 또 생기면 그런 건 타개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세무조사 그렇죠. 그런 게 만들어지면 MBC의 입장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도 벌써 조금 뭐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의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결국 그 전문가가 이동관이다. 그렇죠.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싸움 붙이고 이런 거 굉장히 잘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조금 소프트한 주제로 우리 김 대표께서 보면은 네이버 기사 댓글 정화하는 단계별 꿀팁 뭐 이런 걸 올리셨다. 다 이제 겪어보신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는 이제 좀 고백을 하자면 사실 그 꿀팁을 정리해 놓은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거기가 놀랍게도 FM 코리아입니다. FM 코리아면은 우익 그쪽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거기서 걔네들이 말하는 좌빨들, 그러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그 댓글을 다는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댓글을 밑으로 밀어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리한 그런 노하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면 우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짧게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놓고 있죠. 그 악플 대처법은 그렇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악플에 대해서 꾸준히 신고를 해서 그 아이디가 활동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악플에 대해서 선한 그 댓글들로 그 악플의 순위를 갖다 내리고 하는 그런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음에서 댓글 달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쏟았던 화력만큼을 네이버에 같이 쏟아준다면 조금 더 그 네이버에서 선한 댓글들이 위에 올라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전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이 폭우 속을 뚫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굿모닝 충청이 너무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저는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맞고 우리 정문영 본부장으로 인해서 이제 인연이 끈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고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김성수 TV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